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제명은 김무성의 마지막 발악이다. 오늘은 김무성 조리 장악한 국민의힘이 사망한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가 윤석열 계엄을 유도한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를 내쫓기 위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장동혁은 곧 폐기 처분될 것이고요. 장동혁은 황교안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황교안을 허수아비 대표로 만들어서 황교안을 종로에 내보내서 결국 자연스럽게 사망하게 만들고 그 후로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었죠. 자, 결국 이번에 장동혁도 곧 폐기 처분될 것이고요. 김무성 아바타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기 위한 김무성의 똑같은 재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을 이렇게 내쫓으면은 좌파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죠. 결국 우파가 갈리게 되고 좌파에는 가장 강한 상대가 한동훈 아닙니까? 나머지 김무성 졸들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 자들은 백날 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가장 강한 상대를 김무성이 제거해 주니까 좌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을 잡고 우파 정치를 망쳐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한동훈이가 제명이 되면서 한동훈이가 이런 말을 했네요.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큰 정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결국 김무성이는 그냥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자전거가 멈추면은 쓰러지기 때문에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김무성이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무성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김무성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늘의 시간표대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것은 오히려 제명이 아니라 6개월 당헌권 정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동훈이는 손발이 딱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김무성이 제명을 선택한 것은 김무성도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김무성이 제명을 선택한 것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이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이 페달을 멈추면은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끝까지 낭떠러지가 나올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김무성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동훈을 이 기회에 내쫓지 않으면 당헌권 정지 가지고는 절대로 이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헌권 정지 6개월 했다가 그 이후로 한동훈이가 다시 살아나면은 결국 이준석과 한동훈이 붙어야 되는데 이준석이 한동훈한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동훈이를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내쫓아 버리더라도 이미 김무성은 한동훈한테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무성이는 여기서 멈추면은 쓰러지기 때문에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죠. 그래서 김무성이는 최악인 줄 알면서 스스로 한동훈을 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지금 김무성이가 유일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각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또 이렇게 억울해하고 불합리하게 여기지만은 김무성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한 1년쯤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딱 두 가지만 선택하게 되면은 우파들은 그냥 국민의힘을 찍게 되어 있다,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무성이는 그 상격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김무성 이무기가 이제 무태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은 하늘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있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파의 상징 박정희 대통령의 환승이 한동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언 예측이 틀린 적이 없듯이 앞으로도 제 예언 예측 그대로 하늘의 시간표는 흘러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린다, 이것을 지금 김무성은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일부러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망쳐야만이 차기 총선 때 오히려 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 그때쯤 가면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준석이가 내세워도 국민의힘은 살아날 것이다. 그걸 노리는 것이 바로
김무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김무성의 마지막 착각이고 망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동훈을 제명한다는 것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무성이는 지금 리모컨 김민수와 김재원이를 내세워서 이 둘은 김무성의 리모컨입니다. 김무성이 김민수와 김재원을 내세워서 한동훈을 제명하는 소송까지 갖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한동훈을 제거하고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제거해야만이 장동혁이가 배신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김무성 입장에 봐서는 한동훈을 제거하는데 장동혁을 도구로 써먹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폐기 처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장동혁이는 바지사장입니다. 바지사장 시키려고 결국 이준석한테 넘겨주는 것까지 이게 장동혁의 임무입니다. 자, 장동혁은 한동훈을 배신하고 당대표 자리, 허수아비 당대표 자리 한번 했지 않습니까? 결국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끝까지 제거를 해야만이 이제 장동혁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장동혁은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은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은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무성 입장에 봐서는 이제 장동혁이 해야 할 목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장동혁을 더 이상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을 망치게 했다는 그 이유로 장동혁을 이제 자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이는 장동혁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대표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동혁을 이용해서 한동훈을 국민의힘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장동혁은 더 이상 써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세훈을 통해서 장동혁을 사퇴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오세훈도 김무성 졸개입니다. 지금 오세훈이가 제명했다고 오세훈이가 장동혁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동훈을 돕는 것이 아니라 김무성 졸개 오세훈이가 장동혁을 이제 폐기 처분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김무성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김무성 졸 오세훈이가 장동혁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김무성 졸 오세훈이가 이제 장동혁이가 폐기 처분될 시간이죠. 그래서 장동혁이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세훈도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를 단지 써먹을 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준석을 바로 당대표 세우기에는 못하니까 오세훈을 잠시 당대표 한번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김무성의 최종 목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이는 지금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장동혁을 사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무성이가 오세훈한테 장동혁을 폐기 처분시킬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장동혁이가 지금 폐기 처분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이준석보다는 오세훈을 당대표 잠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가 나가도 완전히 패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을 다시 당대표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그때 임기응변으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봐가면서 김무성이는 계속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봐가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오세훈도 김무성 조개라는 뜻이고요. 이준석을 바로 합당시켜서 당대표 시키기에는 지금 약간 너무 눈치가 보이니까 장동혁을 사퇴시키고 지방선거를 오세훈 비대위 체제로 가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어차피 지방선거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이를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김무성의 최종 목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는 항상 이렇게 임기응변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성이는 지금 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 멈추면은 어차피 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멀지 않습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김무성이는 계속 페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망각이거든요. 그러나 이 망각 또한 이번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무성이가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망쳐서 한동훈이가 스스로 탈당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탈당하게끔 유도했는데 탈당을 하면 안 되죠. 자, 결국 탈당하면은 이준석과 김무성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탈당을 안 하니까 최후에 제명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 제명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제명은 곧 한동훈의 차기 대통령 당선증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수들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한순간에 여론은 바뀌는 것이고요. 결국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 명분은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김무성의 명분, 김영삼이 내세우는 그 민주화, 결국 그 명분 또한 한동훈이가 지금 뺏어오니까 김무성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파의 상진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한동훈을 지지하게 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을 지지할 것이고요. 트럼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수순이고 시간표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김무성과 이준석, 이네들이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한동훈이 탈당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신당을 차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김무성을 돕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이 제명당한 것은 하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김무성이는 지금 스스로 몰락해가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김무성이는 이 길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이 딱 하나 우리 국민들의 망각, 이거를 지금 믿는데 절대로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김무성이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한동훈한테 뺏겼기 때문에 2판 3판의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의 정치적인 명분, 민주화, 김영삼도 한동훈이가 섬점해버렸잖아요. 한동훈이 보십시오. 지금 김무성의 심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김무성이가 김영삼의 그 민주화를 지금 명분으로 내걸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파 대통령 모조리 그냥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한동훈이가 김영삼의 이 민주화 내세우는 거, 이 심장을 그냥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김영삼의 민주화를 한동훈이가 선점했던 것입니다. 김영삼의 민주화가 거짓이라도 이 민주화라는 것이 이 자체가 명분입니다. 이 명분을 한동훈이가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우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한동훈이가 그 명분을 잡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준석과 홍준표 이자들이 그동안에 계속 한동훈을 내쫓기 위해서 옆에서 얼마나 거짓 선동을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느니, 장동혁을 찾아갈 기회를 놓쳤다느니, 홍준표도 옆에서 계속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냥 멍멍 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이재호나 김영삼의 민주화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받아서 정치를 했는데 그것이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동훈이가 쏙 뺏어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김영삼을 기치를 한동훈이가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민주화를 기치를 내걸었던 김영삼의 졸들, 홍준표, 김무성, 이재호가 어때요? 자기네들이 명분 민주화를 지금 한동훈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명분을 또 잃었죠. 실리도 잃었죠. 결국 우파 정치의 실리 명분은 지금 한동훈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요, 그거는 잠시 언발에 오줌 싸는 격이지 결국 한동훈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민주화의 명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우파 정통의 명분 모두가 한동훈이의 양손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마지막 발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이가 새해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만 만나줬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한동훈과 화해하라 그랬고 독재로 가지 마라, 그리고 한동훈과 화해해라, 결국 극으로 가지 마라, 이것이 바로 MB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MB의 명령도 듣지 않았죠. 한동훈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덫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결국 명분과 실리는 한동훈이가 그대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힘을 비추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김무성이 깔아놓은 이 말판을 그대로 그 말판을 올라타서 힘을 기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우파의 상경처럼 지금 모두 힘을 길러놨습니다. 딱 한 판에 써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영삼은 달 걸린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로 박정희 정권 때 김영삼을 제거했습니다. 결국 그 제명이 민주화를 기치로 내세워서 명분으로 삼아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오늘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YS졸 김무성이가 독재죠, 독재를 써서
한동훈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한동훈은 박정희 대통령의 환승이라고 말씀드렸고, 김영삼의 YX의 이 민주화가 얼마나 거짓이었다는 것, 그 졸개 김무성이가 독재를 써서 한동훈을 내쫓는 것,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21세기 민주 선진국가에서 계엄령을 일으키는 윤석열이나 21세기 민주국가 선진국 국민의힘 이 시기에 독재로 한동훈을 내쫓는 제명시키는 김무성이나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윤석열이가 21세기에 계엄령을 일으킨 것이나 김무성이가 21세기에 한동훈을 독재로 제명하는 것이나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은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은 제가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영상인데요.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은 지금 장동혁 바지 사장을 폐기 처분하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비교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김무성의 꼼수가 어떤지, 황교안을 어떻게 써먹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벽하게 탄핵시켰는지, 그리고 장동혁은 제2의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을 시켜서 어떻게 한동훈을 배신하게 하고 한동훈을 내쫓고 장동혁을 이제 폐기 처분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장동혁은 제2의 황교안입니다. 그때는 친박 제거용으로 황교안을 당대표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로에 내보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제거해버렸죠. 지금은 친한계를 제거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계 김종혁이도 지금 제명시키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는 친박을 제거용으로 황교안을 써먹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친한 제거용으로 장동혁을 우선 바지사장으로 시켜놓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파탄내서 결국 한동훈 제거하는 것이 장동혁의 목표입니다. 도구죠. 장동혁은 바지사장 아닙니까? 결국 장동혁을 이제 내쫓겠다. 누굴 통해서? 오세훈을 통해서 장동혁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의 정치, 사기꾼 정치는 단식으로 재탕, 똑같이 대탕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황교안 허사비 대표를 앉혀놓고 단식을 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 나오실 때 삭발해라 해서 삭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총선 때, 총선 전에, 그 다음에 총선 전이나 그때는 또 황교안을 단식시켜서 한참 후에 김무성이가, 자 보십시오, 위문 간 것입니다. 위문 가고 두 손은 딱 주머니에 넣고 상황이죠. 상황 있으니까 단식하다 이 군밤장수 모사를 쓰고 단식하다 빨딱 일어나서 상황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장면입니다. 황교안이 허수아비 대표 앉혔다가 결국 나중에 종로에 출마시켜서 그냥 저절로 우스게끔 만들어서 그냥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황교안은 그냥 폐기 처분시켰지 않습니까? 장동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장동혁의 임무는 끝났어요. 한동훈을 제명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당대표에서 내쫓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명까지 시켰으니 장동혁의 임무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을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오세훈을 시켜서 장동혁 너 나가라 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김무성 졸개, 이준석도 김무성 졸개, 김무성이가 김민수와 김재원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각본과 드라마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무성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왔던 것이고요. 결국 정치 사기를 쳐왔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한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한동훈이가 왜 쫓아나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냥 한동훈이는 이미 그때 가면 잊혀진 사람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김무성이는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쳐서 결국 국민의힘을 망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장동혁한테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장동혁을 이제 폐기 처분시키고 오세훈이를 국민의힘 당대표 잠깐 시켰다가 아마 오세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시키지 않겠습니까? 오세훈이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거 요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김무성도 제 영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는 우리 정치 읽기만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늘의 섭리를 읽어드리고 있고 유일하게 모두 적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7년 전부터 김무성을 내세웠고요. 지금까지 김무성이 모두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저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섭리를 말씀드리지 않고 김무성을 욕하지 않고 정강훈을 지지하면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과 똑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후원금 떼돈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는 지금 30만 이상 갔을 겁니다. 그 당시 저와 10만 오히려 저보다 더 적은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30만 40만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파 국민들과 그냥 공감을 하면서 좌파 욕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정강훈 지지하고 정강훈을 지지하면은 후원금이 그냥 10만원 20만원 한 것이 아니에요. 정강훈을 지지하면은 그냥 후원금이 몇 백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섭리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 영상과 엔딩 영상에 항상 저는 하늘의 섭리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광야에서 우파의 정치를 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독자가 부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가끔씩 주시는 그 후원 천금 같은 금액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지금까지 힘을 얻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구독자가 주는 것이 멈추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야 저도 너무나 기쁨을 느끼고요. 이제 그 외로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외로움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힘을 내서 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병원 가실 때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 시선을 강탈해왔죠. 결국 공천되는 황교안을 이용해서 친박을 말살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으니 박근혜를 끝까지 탄핵을 완성시켜야 황교안이 어때요? 배신자 소리에서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교안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완벽하게 탄핵시켰는데 성공했으니까 어때요? 결국 황교안이가 배신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황교안은 지금 김무성의 졸개가 되어서 부정선거를 내세우면서 우파들을 지금 말살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전 부정선거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정선거가 있었어도 그 증거를 모두 없애버리면 부정선거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자, 지지난 총선 때는 친박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김무성의 권력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교안을 통해서 친박을 모두 제거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장제원을 내세워서 친한들을 모두 내쫓아야 돼요. 한동훈부터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김무성이가 자기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지방선거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무성이는 오직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이를 어떻게든 나가게 해서 자, 여기서 신당을 차리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신당을 차려서 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주당도 신당 차려서 승리한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당 차례가 성공하지 않았고요. 김무성도 신당 차례여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당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무성이가 계속 한동훈을 무조건 내쫓아서 신당 차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도 한동훈한테 신당 차리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있는 한 김무성 졸들이 절대로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그만큼 거물이라는 뜻이죠. 한동훈만큼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어떻습니까? 김무성이가 한동훈만 내쫓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김무성 졸들이 아무리 후보를 내세워도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만 제거해주면 민주당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을 민주당이 돕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졸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누굴 내세워도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이나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이들이 나와서 민주당 후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좋아하라 하고 뒤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좋아하는 짓을 김무성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도 내가 한동훈을 내쫓아주면은 좌파 언론들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좌파 언론들이 김무성 편을 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우파 정치를 말살하면 말살할수록 좌파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김무성이는 지금까지 어때요? 우파 정치를 계속 말살해왔던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좋아해주니까. 그래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무성이 권력을 얻잖아요. 김무성이 권력을 계속 얻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우리 우파 국민들도 점점 깨니까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각제가 뭡니까? 내각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딱 바꿔서 대통령을 하나 허수아비로 딱 세워놓고 대통령은 외교나 해. 그리고 국내 정치는 모두 총리가 할 거야. 결국 그것이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김무성의 최종 목표인 것이고요. 이준석이를 당대표 만들어 놔야만이 민주당은 또 손을 잡고 내각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조중동과 손을 잡고 내각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은 끝까지 김무성한테 정치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김무성이는 윤석열을 탄핵시켜 놓고 한동훈을 배신하게 한 장동혁에게 친한 제거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친한 제거가 끝나면 장동혁이는 황교안처럼 폐기 처분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어제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은 총선 때 종로에서 내보내서 제거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을 망쳤다. 한동훈을 제명했으니 결국 국민의힘을 망쳤다.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결국은 김무성이가 장동혁을 지금 폐기 처분하는 중이다. 장동혁이가 한동훈을 제명했다고 해서 김무성 졸 오세훈을 통해서 어때요? 장동혁한테 지금 나가라고 하잖아요. 오세훈을 통해서 장동혁을 내보내고 오세훈이가 잠시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어서 오세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국민의힘을 이끌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은 그때 이준석이가 차기 당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오세훈이가 오늘 한동훈 제명시켰다고 장동혁을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무성이가 오세훈한테 세훈아 빨리 장동혁 사퇴하라고 해라. 그럼 네가 잠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해서 지방선거는 네가 책임지고 이끌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이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에는 물러나고 이준석한테 물려주면 돼. 요 수순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무성이 이제 가만둬도 장동혁은 한동훈을 무조건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돼. 왜? 이미 한동훈을 배신한 장동혁이기 때문에 장동혁이 한동훈을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내쫓아야만이 장동혁이는 그나마 책임을 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장동혁이는 황교안처럼 그냥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대표 자리 물러나고 결국 오세훈한테 비대위원장 물려줬다가 오세훈이가 지방선거 치르고 나면 이제 오세훈이가 이준석한테 물려주겠죠. 이렇게 뻔히 보이는 꼼수인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지금 김무성이는 죽는 길을 알면서도 이판사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김무성이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김무성이는 지금 이판사판이라고 말씀드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짓 선동이든 어쨌든 간에 명분이 있었잖아요. 거짓 선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황교안이가 배신을 했어도 숨길 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을 제명시킨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것까지는 명분이 돼요. 왜? 윤석열은 지금 재판을 받아서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 장동혁은 어차피 폐기 처분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주인공이 윤석열이 아니고 이제는 한동훈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러나 한동훈을 지금 내쫓은 것은 명분이 없어요. 이것은 장동혁이가 그냥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한동훈을 내쫓았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만 여기서 폐기 처분시키고 나면은 국민의힘이란 당 자체는 어때요? 그냥 또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걸 노리니까 지금 장동혁만 폐기 처분시키면은 장동혁 개인이 한동훈을 폐기 처분시켰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김민수나 김재헌이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모든 한동훈을 제명시킨 그 모든 죄는 누구한테 덮으시워요? 지금 장동혁한테 모두 뒤집어 씌워서 장동혁만 싹 퇴진시키고 나면은 국민의힘은 없었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사퇴하라고 비판하게 한 것 이것도 모두 김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꼼수는 안 통한다고요. 왜?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정치는 명분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김무성 졸들 국민의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한동훈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 모두 지금 한동훈이가 지고 있고 김무성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멈추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을 뿐이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동훈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요. 트럼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시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박정희의 환생 한동훈은 이제 한동훈 시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하늘의 섭리를 읽어드린 것은 1.1획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고요. 무조건 한동훈을 제명시킬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성이가 지금 이판사판 어떤 아무것도 지금 생각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제명이었고요. 이미 제명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이제 제명당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다. 지금부터 한동훈은 엄청난 세력을 지금 몰고 올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사망한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 어때요? 김무성 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장동혁을 꼬리 자르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것이고요. 그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트럼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의 큰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전 세계는 트럼프가 관장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에는 김재규의 한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을 통해서 한동훈이가 즉 박정희가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묘하게도 하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한동훈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믿으시고 트럼프를 믿으시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하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한동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명이 되었을 뿐 이제 곧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